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갈수록 그 친절함이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맞춰줄수록 그들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순간들을 덜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더 이해하려 노력할수록 그에 대한 이해를 돌려받는 경우는 더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으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면에는 칼 융이 인간의 영혼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밝혀낸 깊은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절함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은 평생 칭찬받아온 훌륭한 자질이지만 어느새 당신을 조용한 불만족, 보이지 않는 경계, 그리고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기보다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에 묶어두는 바로 그 사슬로 변해버립니다. 윤근 많은 심리학자들이 애써 외면하려 하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지나친 친절함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일탈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신성함이라는 가면을 쓴 감정적 자기 파괴인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하실 건가요? 얼마나 더 많은 관계에서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평가받으실 건가요? 당신의 끝없는 친절함의 대가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한 영혼의 파괴입니다. 위선과 자기 희생의 겹겹의 층 아래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점차 용해되는 것입니다. 윤기, 그림자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어떤 추상적인 철학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 정신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방치된 부분, 즉 당신의 의식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감정, 욕망, 충동이 저장되는 창고를 지적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는 심리적 시한폭탄이 됩니다. 당신이 정당한 분노를 억누를 때마다, 전혀 괜찮지 않음에도 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잊을 때마다 당신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정하는 이 그림자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욱 강해지고 자율적이 되어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폭발할 준비를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몇 주 동안 심각한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대한 후 사소한 일에 폭발한 적은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말 못할 원망을 느껴본 적은요? 이것은 약점도 도덕적 패배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기라면 당신에게 급진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고요. 그것들은 당신의 경계, 필요, 자존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메신저입니다. 언제까지 이 메신저를 계속 외면하실 건가요? 언제쯤 당신의 불만이 전달하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실 건가요? 윤기 발견했고 대부분의 현대 자기 개발 구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은 당신의 끝없는 친절함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친절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성격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이런 심리적 자기학대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인 분노, 수동 공격성, 순교자 콤플렉스, 그리고 진실성보다는 원망 위에 세워진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하나의 생태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요소, 즉 수능적인 면을 과도하게 발전시키고 동시에 다른 요소, 즉 건강한 저항 능력을 억압한다면 전체 시스템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갖고 온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당신의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 라고 말하며 자신을 배반할 때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에 대해 침묵할 때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용납할 때마다 당신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모욕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듣기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융의 연구는 우리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진정한 친절은 온전함 없이는 불가능하며 온전함은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부분적인 친절은 진정한 미덕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입니다. 당신의 지나친 친절함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융은 많은 좋은 사람들이 연민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등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분노나 이기심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욕구는 미덕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수용성은 관대함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거부하는 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라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절함이 진정한 가치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한 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요. 얼마나 자주 친절을 화폐처럼 사용하며 충분히 주면 그만큼 돌려받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나요? 친절이 감정적 보험이 되는 이런 거래적 사고방식은 진정한 친밀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무의식적인 점수 계산, 숨겨진 기대, 그리고 필연적인 실망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윤근, 당신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친절이 자유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당신의 베풀미 단지 위장된 형태의 받음이라면 당신은 진정으로 줄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진정한 친절은 자기 희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서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될 자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억압된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노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실망을 표현할 기회뿐만 아니라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잃게 됩니다. 이기적인 충동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탐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권리도 박탈당합니다. 비판하려는 성향을 억누름으로써 당신은 단순히 더 수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윤기 발견한 역설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속에서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긴급 전화선, 첫부름에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람, 거절 못하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참아서는 안 될 것을 참아주는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온전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심리 서비스 제공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당신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약성, 경계를 설정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당신의 확신,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당신의 두려움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당신의 이상화된 이미지와 상호성, 존중, 인정에 대한 당신의 억압된 욕구 사이의 간극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제한하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윤기 우리가 쓰는 사회적 가면을 지칭하는 용어인 페르소나는 특히 남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직되고 문제가 됩니다. 당신은 이 가면과 너무나 혼연일체가 되어 스스로도 그것을 진정한 자아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은 단순히 당신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항상 응해주고 끝없이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 생각이 두려운가요? 이 두려움은 당신이 당신의 페르소나와 당신의 본질을 얼마나 혼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윤근,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유용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해하도록 제안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또는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축한 페르소나는 당신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열쇠는 당신이 당신의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일면적인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다리여야 하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애써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항상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진실은 왜 당신의 관대함이 종종 감사함의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끝없이 응해주고 끊임없이 이해하고 끝없이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관계에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간 심리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어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 삶의 사람들은 더 요구적이거나 덜 감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조건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완전한 수용성, 즉각적인 용서, 무한한 이해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필요는 부차적이며 당신의 시간은 그들의 시간보다 덜 가치 있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이 가르친 것을 믿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융은 당신에게 혁명적인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원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주고받는 것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 당신의 영혼이 상호성을 갈망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오작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윤기 묘사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길은 성격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당신 안의 이타적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고 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원망을 느끼는 사람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림자 요소들은 근절해야 할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들이며 자신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 속으로 인정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교향곡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직 선한 음들만 울리게 하고 이기적인 음들은 억누른다면 당신은 조화가 아니라 빈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음악은 전체 음역을 요구합니다. 부드러운 연민에서부터 엄격한 경계 설정까지, 관대한 베풀매서부터 거리낌 없는 수용까지, 당신이 오직 수용 가능한 특성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나요? 당신의 한 부분이 끊임없이 다른 부분을 억압하는 이 내면의 전쟁에 얼마나 지쳤나요? 윤근, 당신의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당신의 어두운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파편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고통은 그림자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의 통합에 저항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거부된 그림자를 되찾는 것은 이기주의자, 무례한 사람 또는 냉담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이기심이 지속 가능한 베풀매 필요하다는 것, 분노가 당신의 경계를 침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비난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절할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 수치심 없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 변명 없이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상호성, 진실성에 기반한 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거나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대신 통합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통합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절 못하는 태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 당신이 비위를 맞추는 역할을 그만둘 때 거절에 직면할 용기.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알게 될 용기. 이런 발견에 대비되셨나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과 단순히 당신의 유용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구별할 준비가 되셨나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그러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비난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당신의 진정성으로 가는 길을 지지하고 어떤 관계가 그렇지 않은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트라우마가 아닌 온전함에서 나올 때 그것은 강박적인 습관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풍요에서, 두려움이 아닌 자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변화된 친절함은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관대함이 언제 도움이 되고 언제 해가 되는지 압니다. 이 해가 언제 치유하고 언제 나쁜 행동을 반김하는지 압니다. 용서가 언제 해방시키고 언제 학대를 허용하는지 압니다. 윤근 파편화가 아닌 심리적 통합에 기반한 그러한 통찰력 있는 친절함이 당신이 해왔던 자동적인 자기희생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갈시키지 않고 채워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계를 지우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친절함은 당신의 개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친절함에서 의식적인 친절함으로, 반사적인 베풀면서 의도적인 관대함으로의 깊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림자를 부정하고 당신의 필요를 억누르고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한 그러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친절함으로 가는 길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속에서 당신이 거부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는 용감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나올 때 그것은 더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진실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조종자들, 즉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 처벌받지 않고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 답례로 이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해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가 있다면 당신은 궁핍한 것이고, 경계를 설정하면 이기적인 것이며, 자신을 우선시하면 친절하지 않다는 당신의 믿음 말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신념체계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느낌,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기중심성과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윤근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나쁜 선택이 아니라 그가 그림자 투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가장 비난하는 특성, 즉 이기심, 분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느낌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서 비난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쉽게 용서하는지, 당신 자신에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행동을 그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내부에서 부정하는 것을 외부에서 허용함으로써 균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결책은 다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자신의 필요, 경계, 분노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의 부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에너지 분배는 주요 심리적 원칙을 따릅니다. 에너지는 주의가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보살핌, 걱정을 쏟을 때 당신은 결국 당신을 고갈시키는 에너지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고, 당신은 이해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당신은 양보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양보한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고갈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공허함은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만성화된 일방적인 에너지 교환의 결과입니다. 윤근 지속 가능한 관계는 상호적인 에너지 교환을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가 양방향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교류한 후 지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적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수정해야 할 에너지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고갈은 훈장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경계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정의하는 극히 중요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단순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할 기회도 박탈당합니다. 경계 없이는 관계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통합이 되고 만남이 아니라 융합이 됩니다. 융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단순히 경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경계가 이기심이며 사랑이나 공감의 부족을 보여준다는 잘못된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경계는 진정한 사랑의 전제 조건이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른다면, 당신의 책임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과 구별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투사를 위한 단순한 캔버스가 될 뿐, 진실한 관계에 참여하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경계의 부재는 친밀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 원망, 그리고 결국 단절을 야기합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치르는 희생, 즉 당신의 필요를 부정하고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고 진실을 숨기는 것은 실제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 대신 의존성을, 감사함 대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을, 인정 대신 착취를 만듭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결과를 떠맡고 끊임없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신은 공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윤근, 모순적으로 보이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나친 방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립심, 책임감, 타인의 경계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요. 아이가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서 회복 탄력성을 빼앗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대우를 용서하는 파트너는 변화를 고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조장합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는 친구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친절함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미덕이라는 미명해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진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통합에서 오는 진정한 힘, 지배하려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닌 힘으로 가는 길은 복잡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당신의 감옥이 되었다는 것, 당신이 사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특성들이 착취를 끌어들였다는 것, 친밀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자기 희생이 당신을 고립시켰다는 것, 당신이 답례로 받기를 바랐던 이해가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 윤근 그러한 결과가 예측 가능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절함은 온전함에서가 아니라 트라우마에서, 통합에서가 아니라 파편화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의 통합에서 옵니다. 그러한 통합된 힘은 당신이 거부된 자신의 성격 부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공감 능력과 경계에 대한 필요를 모두 존중할 때, 당신의 주는 능력과 받을 권리를 모두 소중히 여길 때 발생합니다. 통합된 힘은 두려움이나 보상 심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친절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하며, 고갈되지 않으면서 돌볼 수 있게 합니다. 윤기 의미한 것은 바로 이러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권력.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현존. 통제가 아니라 온전함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서 의식적인 친절함으로의 변화는 간단하거나 직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존재할 권리, 관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당신의 신념에 도전하는 깊은 심리적 재조정입니다. 당신의 무한한 관대함을 이용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표현을 이기심과 필요를 약함과 경계를 소외와 동일시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로부터도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윤근 그러한 내적 저항이 예측 가능하고 불가피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넘어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오래된 심리적 구조들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당신의 필요에 대해 말할 때 수치심을 느끼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지 낡은 존재 방식의 마지막 발악을 관찰하십시오. 불편함은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린 익숙한 패턴을 허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한 파괴는 소멸이 아니라 재건축 전에 필요한 불편함입니다. 당신은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진정한 친절함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처음에는 이상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행동 모델, 새로운 형태의 진정성을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진실은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 올리고 지켜온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의 죽음입니다. 결코 화내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며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친절한 완벽한 사람. 이 구조물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살 수 있도록 죽어야 합니다. 융은 이러한 심리적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밤바다 항해, 즉 한 인격이 용해되고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어두운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변화 동안 당신은 길을 잃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격의 익숙한 지표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거부되었던 새로운 측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당신을 알던 사람들은 당신이 더 진실해질 때 불편하거나 심지어 적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응하려는 의지에 기반한 관계는 그 의지가 더 이상 자동적이지 않게 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근 그러한 불편함, 방향 감각 상실, 관계의 재조정이 실수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확인이라고 당신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나비는 단순히 개선된 애벌레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격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개선된 버전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위선이 아닌 정직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분노에 대한 태도는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억압하는 감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윤근 분노가 표현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지하로 숨어들어 수동 공격성, 정신신체 증상, 우울증 또는 계기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폭발적인 분출로 나타난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분노와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 필요, 자존감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경계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당한 짜증을 표현할 수 없다면 당신은 오작동을 알릴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취약해집니다. 건강한 분노를 회복하는 것은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극히 필요한 감정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를 폭력이 아니라 더 나은 변화를 돕고 중요한 경계를 설정하며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역할을 하는 에너지로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는 당신이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충동적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분노는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될 때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보호적인 힘이 됩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의 겹, 끊임없는 호의에 가면 자기 희생의 준비 태세를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의식적 요소와 무의식적 요소를 더 완전하고 진정한 인격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게 개성화는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 즉 자신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볼 수 없다는 것, 당신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할 때 진정한 이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주요 관계, 즉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방치되고 당신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버린다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윤기 조언했을 급진적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만큼 강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관용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으로서, 사치로서가 아니라 심리적 필요로서, 이기심으로서가 아니라 정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관대함의 기초로서, 자기 관리는 자기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하고 지치지 않는 상호작용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의 기초입니다. 융의 복잡하지만 해방적인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지나친 친절함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셨나요? 거부된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을 용기가 충분한가요? 당신의 분노, 당신의 필요, 당신의 경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을 결함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인격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말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자기 희생에서 의식적인 통합으로, 반사적인 순응에서 의도적인 관대함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에서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나친 관대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이기심과 동일시하는 당신의 일부는 당신의 자기 회복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근 이 불편함이 실수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표시라고 당신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처럼 날개가 비행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부분적이고 헛되이 낭비된 친절함이 아닌 온전한 친절함이라는 선물 말입니다.